자 그리고 꽃이 이제 여론조사를 4K 4천 월화 2,000명, 수목 2,000명, 4,000명 했습니다. 예. 네. 저는 했다 하면 막 4,000명, 5,000명, 6,000명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. 15,000명은 월요일날 발표하고요. 예. 전화면접 조사입니다. 캐티로 했고요. 그 비싸다는 전화면접 조사. 예, 더불어민주당 49.0, 국민의힘 34.5, 14.5%. 4,000명 한 거예요. 예. 딴 데 1,000명 할 때. 그 밑에 하단에 월하는 49.9, 수목은 48.1. 민주당 지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죠. 4,000명 기준으로 하면 49.0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거 이 비싼 가상번호로 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적국 투표층만 따지고 보면요, 민주당이 52.9, 국민의힘 34.5로 양당 간의 격차. RDD 아닙니다 이거. 예, 아닙니다. 그것도 얘기하지. 이거 비싼 겁니다. 예. 예. 그래서 저희가 응답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알아요. 네. RDD는 모르는데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보수라고 말하고 응답하는 분들 중에 나이나 지역을 속이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왜 그러나 모르겠어. 그렇게. 네. 그게 흐름이 잡혀요. 이렇게. 예, 그렇죠. 특히 지금 경선 기간이다 보니까 네, 더 그렇죠. 예. 자, 그 다음에 정권 연정과 교체는 한 30하고 64에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. 큰 틀에서 요 더블 스코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저희도 이제 1대1 한번 붙여봤어요. 1대1. 네, 3자 대결이 아니라 1대1. 3자. 그러니까 보수 다 모여라. 그렇죠. 해가지고 한 사람에 다 몰아주는 걸로 한번 붙여봤어요. 실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. 가장 강력한 힘은 그때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그래서 전화 면접으로 불러왔더니 김문수 1대 51대 24. 예, 그렇고요. 네. 그리고 한덕수 1대 51대 29. 예, 역시 저희 조사에서도 한덕수가 상대적 경쟁력이 한 5% 정도 더 있습니다. 있긴 한데 뭐 크지가 않아요. 예,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여기서도 중도층은 이재명 56.2, 한덕수 22.4로 2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. 원래 이제 이 정당이 새로 생길 때나 후보가 새로 나올 때 본격적으로 뛰기 직전에 제일 높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감안하면 5는 너무 낮은 거예요. 과거 이제 반기문, 보건 뭐 이제 전 총리들이 다 그랬었습니다. 그렇죠. 여기서도 적극 투표층 이재명 56.1, 한동훈 29.7 더 벌어집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조사상으로는 경쟁력으로 따지면 한덕수, 김문수, 한동훈 순입니다. 예,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지지층의 결집도가 후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더 이제 둘만 남았으니까 한동훈, 김문수 적합하냐고 물어보면은 한동훈 표가 조금 더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김문수가 더 앞섭니다. 그러나 무당파에서는 한동훈이 앞서고요. 왜냐하면 두 가지를 합치거든요.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파. 그래서 여론에서는 팽팽하다. 이렇게 봐야 하는데 당심, 당원 투표에서는 김문수가 앞설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김문수가 더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샘플 사이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민심도 약간 앞설 가능성이 있고 지정당 없다라는 분들이 이제 샘플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지표는 김문수 후보의 경선 통과 가능성이 한 90%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럴 경우 한덕수하고 김문수 둘 중에 누가 더 적합하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덕수를 선택한단 말이죠. 그렇죠. 왜냐하면 김문수를 못 이길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파 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덕수는 57.6, 김문수는 20에 불과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덕수로 쏠려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. 그래서 단일화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죠. 높다고 김문수 봅니다. 입장에서는 어렵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돈도 많이 썼어요.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쉽게 아주 여론조사 같은 거 한 방으로 이걸 다 넘겨주라고? 그렇죠. 그것도 11일 전에? 그래 11일 전에 다음 주에 되자마자 받아들이기 힘들죠. 근데 이제 김문수 캠프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 김문수를 막 흔들어 대겠죠. 당권 장악. 근데 김문수 후보가 또 고집이 센 사람이라 그 흔들어 대는 것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겠는가.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에 한덕수 그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김문수 스탠스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김문수는 버틸 거예요. 근데 11일 날 후보 등록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시간이 없어요. 일주일밖에 안 남아. 제가 볼 때는 다 등록하고 나서 끝까지 단일화 협상을 하자. 단일화 가지고
일주일 만에 결론 난다는 거는 김문수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. 그 본선 등록이 3억입니다. 예, 3억은 써야죠. 3억은 써야죠.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정치를 김문수 후보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덕수가 지금 지지율이 이렇지만 그 지지율이 계속 가겠나 그쵸.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만약에 여러 의혹들이 그 터져 나오면 지지율이 빠질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어떤 시점에 해볼 만하다 할 때 전격적으로 여론조사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. 당연히. 자 그리고 한동훈 붙여봤어요. 근데 김문수 표는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얘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 한동훈 표는 김문수 표하고 그 속성이 좀 달라요. 네. 달라가지고 일반 여론조사에는 한동훈을 좀 넣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한덕수보다는 한동훈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. 그쵸. 한덕수가 6, 한동훈 19 나오거든요. 한동훈이 더 상대하기 쉽다고 생각해요. 예. 민주당 지지층은. 예.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은 59가 한덕수, 한동훈 25니까 예. 이 방식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한덕수 유리하다고 봐야겠죠. 그렇죠. 한덕수가 이제 그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한 지금 3주 연속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최고치라고 봐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지금 기대치와 함께 이번 주말에 막 이상한 조사 막 돌릴 거예요. 이상한 조사 막 돌려가지고 다음 주까지 한덕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겠죠. 근데 다음 주가 월요일 화요일 날이 쉬는 날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는 못 들어갑니다. 조사가 잘 안 돼. 상담원들이 쉬셔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조사 중심으로 나올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한덕수한테는 정치 일정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게 돼 있죠. 나오자마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쉬는 날이에요. 게다가 이재명 후보 대법 파기환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덮여버렸어요.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여론조사 꽃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. 적극 투표층도 저희가 해봤더니 여전히 민주당은 적극 투표층이 91.9가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은 83.8입니다.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도가 확실히 민주당 지지층이 높다. 그러니까 확인됩니다. 이 수치보다 더 큰 격차가 실제 투표하면 벌어진다는 거죠. 투표장에 지진하지만 안 나가는 사람들. 이재명 지난 대선의 후보도 지진하는데 안 나간 사람도 있어서 마지막 0.7을 뒤집지 못한 거거든요. 근데 지금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이제 큰 격차가 될 텐데, 근데 지지는 안 쳐놓고 물어보면 그래서 누가 더 나아? 그래도 내가 이쪽에 마음 좀 쏠려. 근데 스스로 걸어나가서 투표할 만큼은 안 돼.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. 이번. 그리고 응징 투표, 분노 투표가 원래 센 법입니다. 그쵸. 지금 누가 응징, 분노하고 싶을까요? 그 민주당 지지층을 왜 이렇게 응징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과거 대선 보면은 한 달 전 분위기가요.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.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습니다. 뭐 실제 한 달 전 여론조사가 오히려 더 성과가 맞은. 그러니까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이 한 달에 이 조사가 그냥 거의 간다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이런 구도가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끝까지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선의 큰 틀의 민심 형성이 이루어졌어요. 지금. 자,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그래서 끝까지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선의 큰 틀의 민심 형성이 이루어졌어요. 지금. 자,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막 빨가벗고 광화문에서 뛰어다닌다든가 정신 나갔나? 이런 정도의 자살골을 넣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. 이제는. 쉽지 않고 대법이 이렇게 해가지고도 못 뒤집습니다. 일단 이제 작용과 반작용 뭐 있고 그다음에 언더독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측근지심 이런 부분들도 또 발동이 될 수도 있고요. 그게 그 소리예요. 나 이재명 대표 이렇게까지 지지 안 했다니까. 근데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어떻게든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. 이 중도층들이 원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열받아 하거든요. 지금 대법원이 그걸 딱 보여준 겁니다. 자, 뭐 이택수 대표 뭐 들고 왔는데 또 설마 이재명 후보 빨리 먹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지? 제가 볼 땐 그래도 올라갈 것 같아요. 아니 우리 윤여준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정착하더니 또 들고 나왔어. 갑자기 또 공동 선대위원장 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물 들어왔다고 지금. 월요일날 제가 이거 홍보를 하고 나서 오후에 또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또 이 수강생 모집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그만해요 이제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
알 수 없는 발신자의 전화입니다.